안녕하세요. 나나TV 황동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형물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성형외과에서는 총 3개 브랜드의 보형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멘토, 모티바, 세빈 이렇게 3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멘토 보형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멘토 보형물에 대해서 총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멘토라는 회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멘토는 베이비 로션으로 굉장히 유명한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의 가슴 보형물을 판매하는 브랜드가 바로 멘토라는 브랜드고요. 현재 유통되고 있는 3사 중에 유일하게 FDA 승인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FDA 승인이 그 안전성을 대변해주는 트레이드 마크는 아니지만 현재 미국 기업으로서 FDA 승인을 받고서 가장 오래된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보형물 회사가 바로 멘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에서는 국내에 총 3가지 라인업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물방울 보형물이죠. 현재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나머지 2가지 라인업이 여기 있는 스무스 보형물, 하나는 멘토 클래식, 또 하나는 멘토 엑스트라, 이렇게 2가지 라인업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 클래식은 출시된 지 거의 20년을 달려가고 있는, 굉장히 나온 지 역사가 오래된 보형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데이터 누적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보형물의 촉감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충전율에 있어가지고 좀 낮게 설정한 것이 리플링이라든지 보형물의 파손 파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어서 나온 것이 이제 멘토 엑스트라입니다. 임상적으로는 들어가 있는 이 실리콘의 충전율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충전이 많이 된 엑스트라 보형물이 좀 더 탱탱한 느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보형물의 겉표면에 주름이 지는 거에 있어서도 멘토 엑스트라 보형물이 조금 더 주름이 덜 집니다. 화면에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약간 중심부가 꺼져서 큰 주름이 조금 현재도 보이는 거를 알 수 있으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가 얇거나 지방이 없으신 분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 보형물에 주름이 만져진다거나 아니면 육안으로 보이는 그런 게 단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멘토 엑스트라 보형물이 예전에는 잘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입되는 라인업에 있어서 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멘토는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분들은 좀 흉곽 자체도 좀 넓고 보형물 좀 굉장히 큰 거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흉곽도 작고 흉곽폭이 좁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접근성이 좀 많이 제한이 됐었는데, 작년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멘토 엑스트라에 모더레이트 하이라는 프로파일이 들어오면서 그 보형물을 사용을 해서 멘토에 사용할 수 있는 대상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멘토 엑스트라가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사용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멘토 엑스트라, 멘토 클래식 보형물은 다른 보형물과는 달리 굉장히 내부가 투명하게 보이는 투명한 쉘로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병원에 와서 내원해서 만져보시면 멘토는 약간 이게 미끄러움이 거의 없어요. 근데 모티바는 약간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잘 느껴진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만져보면서 아, 나는 요런 이제 촉감이 더 좋다라고 하면서 모티바를 선택하거나 아, 나는 이게 더 좋다 그러면서 멘토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 몸 안에 들어가면 요거를 덮고 있는 피하 지방층, 피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를 선택해야지 할 때는 이 느낌은 배제하고 이게 얼마나 탄력이 좋은지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는 게 제일 후회하지 않는 선택법이 될 것 같습니다. 보형물이 겉표면이 완전 이렇게 매끈한 스무스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무스기는 하지만 약간의 돌기 처리가 된 스무스가 있고요. 그리고 스무스가 아닌 텍스처,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이 2가지와 이 텍스처 타입은 몸 안에 들어가서 작용하는 게 굉장히 달라요. 얘는 겉표면에 이런 사포 같은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정도로 움직이지 않고요. 이 2가지는 스무스로 분류가 돼 있어서 몸 안에서 약간의 움직임은 있지만 굳이 따지자면 얘가 조금 더 잘 움직이는 경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실제로 몸 안에 넣고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관련 비교 논문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더 잘 움직이냐 이게 더 잘 움직이냐 그런 거는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입증이 되진 않았습니다. 멘토의 가장 큰 장점은 데이터에 있습니다. 멘토는 회사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데이터의 누적량,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한 보형물의 개선 포인트가 굉장히 강한 회사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계속 좋은 보형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되는 회사고, 그리고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촉감 자체가 굉장히 말랑거려요. 다른 보형물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만져보면은 좀 더 물컹거리고 말캉거리는 쪽에 가까운 보형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좀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꼽자면 다른 회사 보형물, 모티바, 세빈 보형물은 이렇게 겉표면 처리를 약간 돌기 처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형 구축을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몸에서의 그 미끄러짐을 조금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반해서 멘토에서는 그런 타입의 보형물이 개발되거나 상품화되지 않는다는 거는 조금 약점이기도 하고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왜 개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거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기는 한데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데이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멘토 보형물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좀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티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